자, 그러면 이제 실제의 사례를 가지고 T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구가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연구가설은 이제 사례수가 같은 경우 연구가설입니다. 연구가설은 연가설과 대항가설이 있고요. 연가설을 한국말로 그대로 표기를 하면 이거 지금 다음에 나올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실 행동, 교과 지식, 교실 운영, 그리고 학습 계획에 대한 미래 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평균 차이는 없다. 평균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걸 표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뮤1과 뮤2의 평균은 같다. 그러니까 대항가설은 뭐냐면 평균의 차이가 있다입니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뮤와 뮤2는 다르다.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데이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은 29.70이고요.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21.20이에요. 그리고 분산은 10.01, 그 다음에 7.28 되겠죠. 그 표준 편차 나오고 사례수는 10명, 10명. 두 집단의 집단은 지금 사례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인문사회 쪽에서는 설문조사로 이렇게 많이 되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뭐 실험 세팅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면 첫 번째 집단에서 평균을 봤더니 바로 29.70이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집단에서 봤더니 21.20이 나온 거죠. 근데 T검증은 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예요. 평균 차이가 이렇게 되겠죠. 요게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요 표준 오차, 즉 합동분산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례수가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은 10.01 플러스 7.28 하면 1.31이 나타나요. 1.31이 나타납니다. 1.31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T 검증을 보면은 아까랑 똑같죠. 근데 요 평균 차이 29.70에서 21.20을 빼고요. 그거를 1.31로 하면 6.488이 나왔대요. 6.488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 지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기 때문에 양측 검증이에요. 그럼 5%를 반으로 나누면 2.5%예요. 이걸 소수점으로 나누면 2.5%는 0.025예요. 그리고 자유도가 지금 여기 18이 되오죠. 왜냐면 첫 번째 집단에서 자유도가 9예요. 두 번째 집단에서 자유도가 9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을 합치면 자유도가 18이 됩니다. 그래서 18일 때 그대로 오고 유의 수준이 0.05일 때 그대로 만나면 바로 2.101이 바로 기각값, 크리티컬 밸류, 기각값 또는 임계값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요 2.101이 바로 기각값인데 여러분들은 그 T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6.488이 나온 거야. 즉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은 요 6.488은 기각값 2.101보다 훨씬 크게 이쪽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유의 수준 0.05에서 양측 검증일 때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지금 5%, 2.5%, 1%가 요 더 뒤로 들어가겠죠. 요 뒤로. 1%를 보고 싶으면 요 더 뒤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사례수가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본대요. 자, 똑같아요. 가설은 똑같은 가설을 볼게요. 미래 역량 프로그램과 기존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존 연수 프로그램에는 보시다시피 사례수가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사례수가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똑같이 이 절차는 같아요. 첫 번째 집단의 평균, 두 번째 집단의 평균, 그리고 그 평균의 차이. 그래서 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T 검증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사례수가 다른 경우잖아요. 한번 볼게요. 지금 SP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사례수가 다른 경우예요. 사례수가 다른 경우. 근데 만약에 사례수가 같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그러면 삭제되고 삭제돼서 요것만 남아요. 즉 이게 뭐냐면 사례수가 같으면은 이렇게 축소가 될 수가 있고, 사례수가 같지 않다면은 요걸 그대로 쓰면 되고요. 사례수가 같으면 요 상태에서 출발돼 가지고 이렇게 묶이고, 이게 다시 이렇게 묶이고, 이게 이렇게 묶인다는 뜻이에요. 사례수가 같다면. 왜냐면 사례수가 같다면은 여기 N1과 N2는 사례수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뭉칠 수 있으니까 빠져나오고 요 분산 묶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1과 N2가 사례수가 같으면은 이렇게 묶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자, 많은 통계 측에서 보통 그 독립표본 T검증에서 사례수가 같으면은 합동분산을 저렇게 구하세요, 저렇게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얘기를 하지. 요게 사례수가 요 다른 경우에서 같은 경우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왜 저렇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무조건 그래, 합동분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례수가 같으면 무조건 두 평균을 분산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절차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수가 같은 경우 이렇게 돼요. 같은 경우에서 출발해가지고 면 묶이고 사라지고 해서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것만 남는 겁니다. 요것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윗거의 그 합동분산을 구하면요, 요 상태죠. 사례수가 서로 다르니까 그럼 8.83이 나와요. 그래서 8.83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요 표준 오차, 요거는 1.62가 나오는 거죠. 1.62. 자, 그리고 요 사례수가 다른 경우 있잖아요. 요 다른 경우에 쓰는 요 공식을 사례수가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8.64가 나오고 1.31이 나와요. 즉 이전에 제가 예로 보여드렸던 사례수가 같은 경우에 표준 오차와 같아요. 1.31. 즉 사례수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쓰나 값은 같아요. 사례수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례수가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요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집단에 서로 다른 사례수의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1.31 이렇게 구하는 거하고, 자, 이거는 지금 사례수가 다른 경우에 쓰는 방식이고, 요거는 사례수가 같은 경우에 쓰는 방식이에요. 그대로 두면은 요 값과 요 값과 같죠. 지금 보시면은 1.31, 1.31. 그래서 사례수가 같을 경우에는 어떠한 거를 써도 괜찮은데 사례수가 다를 경우에는 꼭 요걸 써야 된다. 서로 다른 사례수에 대한 가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오차를 구했으면은 그 구한 표준오차가 바로 분모값으로 들어가고요. 이걸 봤더니 6.111이 나온 거야. 6.111. 그래서 요걸 살펴보면은 양측 검증일 때의 T값을 봤더니 2.160인 거예요. 이게 기가값이. 2.160. 바로 기가값, 인계값이 2.160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통계치, 보통 통계치라고 하는 그 값은 6.111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통계치는 바로 이 기가값보다 훨씬 큰 우측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영가설이 기각되는 겁니다. 즉,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독립표본 T 검증 분석 결과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